두만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의 상당수는 자기들의 시조를 고려인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부르기도 했다. 고려도 여진을 상대로 회유와 동화 정책을 펴서 그들이 귀화하면 토지와 가옥은 물론 벼슬까지 주었다. 그러자 더욱 많은 여진족이 고려에 귀화할 정도로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좋았다. 여진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고려와의 무역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이면서 무역을 계속했는데 이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때로 약탈자로 돌변했다. 그들은 고려의 변방을 공격해오기도 했고 때로는 배를 타고 해적이 되기도 했다. 11세기 고려 거란 송 사이에 유지되던 동북아의 평화는 12세기 초부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란 치하에 있던 여진족 가운데 지금의 흥룡 강성 지역에 살던 완안부라는 부족이 다른 여진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예종 10년 금을 건국한 여진은 불과 10년 만인 인종 3년에 요를 멸망시켰고 인종 4년에는 송마저 멸망시켰다. 고려는 당연히 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고려가 여진과 충돌한 것은 아직 여진이 금을 건국하기 전이었다. 숙종 9년 2월 고려 서북쪽 국경인 정주성 밖에 여진의 군대가 진을 쳤다. 그러자 숙종은 인간을 보내 여진을 막게 했다.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이끌고 급히 나가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간 고려군은 여진의 군대에 크게 패했다. 여진은 고려의 성을 공격해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다. 고려는 황제국을 칭하고 있었는데 황제국임을 내세우려면 주변에 제후국이 필요했고 여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진이 자기들의 힘이 강성해지자 천자의 나라인 고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니 고려로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고려의 제15대 왕 숙종은 마치 조선의 세조처럼 조카인 제14대 왕 헌종의 왕위를 빼앗아치기 했으므로 정통성에 약점이 있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여진에 패하자 정치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숙종으로서는 여진 정벌을 통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숙종은 윤관에게 지휘를 맡기고는 여진 정벌에 나서도록 했다. 제1차 여진 정벌이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숙종 9년 3월 윤관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절반을 넘는 큰 패배를 당했다. 제후국이라 생각했던 여진에게 두 차례 연이어 패배를 당한 고려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고려는 곧 전열을 정비했다. 숙종 9년 12월 윤관은 숙종에게 여진은 주로 기병인데 우리 군은 보병이어서 상당히 불리했다 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숙종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별무반을 창설했다. 제1차 여진 정벌의 패장인 윤관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병인 항마군까지 별무반의 병력은 무려 17만 명에 달했다. 현직 문무관리를 빼고 말을 소유한 사람은 신기군으로,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빼고 20살 이상이면 신보군으로, 각 사원에서 절에 허드렛 일을 하는 승도까지 모두 항마군으로 편성됐다. 이후 이들은 3년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숙종 10년 10월 숙종이 승하하고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다. 예종 원년 1월 예종은 별무반의 병사를 징발하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동계병 마사 오연총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다만 예종 원년 1월과 11월에 신기군을 직접 사열하는 등 예종이 별무반에 관한 관심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예종 2년 10월 예종은 순천관 남문에 나아가 병사들을 사열하고 은, 포, 술, 음식 등을 하사했다. 그리고는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 여진을 정벌하도록 했다. 예종 2년 12월 고려의 동쪽 국경에 도착한 고려의 17만 대군은 장춘역에 주둔하면서 17만 군 병력을 20만이라 칭했다. 그런데 복수를 다짐하며 국경에 도착한 고려군의 원수 윤관은 포로를 풀어주겠다며 여진 추장 400여 명을 불러 수를 대접했다. 하지만 이는 기만 전술이었다. 적들이 취하면 무력해지는 틈을 타서 복병을 동원해 그들을 공격한 것이다. 기선을 잡은 윤관의 고려군은 척준경 등의 활약으로 동북쪽 국경 너머로 진격을 거듭했다. 여진족이 지키던 성을 하나하나 빼앗고는 그 지역에 고려의 성을 쌓았다. 예종 3년 2월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북주, 공엄진까지 6개의 성을 쌓았고 예종 3년 3월 의주, 통태진, 평용진 3개의 성을 더해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그리고는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했다. 동북구성의 위치는 지금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에는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에 구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공엄진이 있고 예종 3년 2월 공엄진 아래에 있는 선춘영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새로 개척한 땅이 너무 넓었다. 동북구성 간의 거리도 멀었고 계곡과 골짜기가 황량하고 깊어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왕래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당초 산이 연달아 벽처럼 서 있어 오직 작은 길 하나만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관성을 세워 작은 길을 막는다면 우환이 없을 것이라 믿었으나 막상 공격하여 빼앗아 보니 수륙으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이전에 알고 있던 바와는 전혀 달랐다. 이를 우려한 병마부사 박경작은 윤관에게 무공은 이미 떨쳤으니 마땅히 군대를 거두어야 하는데 오랑캐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 성을 줄지어 짓는 것은 지금은 비록 쉽게 이룰 수 있겠지만 후에는 아마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윤관은 이를 듣지 않았다. 윤관은 구성에서 내성의 목재와 기와를 가져다 외성을 쌓도록 했는데 병마사 기만충이 이를 보고 만약 외성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성이 없다면 백성을 장차 무엇으로 보호하겠습니까? 라며 윤관의 명을 따르지 않으려 했다. 실제로 고려와 여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진은 빼앗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동북구성을 계속 공격해왔다. 고려는 끊임없는 전쟁에 직면해야 했고 동북구성을 지키기 위한 고려 병사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게다가 기근과 전염병이 겹쳐서 동북구성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의 동요가 일어났다. 예종 4년 5월 예종은 신하들을 소집하여 여진에게 동북구성을 반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예종 4년 6월 23일 예종은 신하들과 동북구성의 반환을 다시 논의했다. 30명 중 28명은 그렇게 하자고 했으나 2명이 반대했다. 예종 4년 6월 27일 여진의 사신이 입조하여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동북구성을 되돌려주어 자신들의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면 하늘에 맹세하여 자손대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국경에 던지지 않겠다고 했다. 예종 4년 7월 2일 예종은 다시 신하들과 동북구성의 반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는 모두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예종은 여진의 사신에게 동북구성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동북구성은 설치한 지 불과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여진에게 반환되었다. 이후 여진은 동북구성에 살던 고려의 백성들을 한 명도 살상하지 않고 모두 남쪽으로 돌려보냈다. 윤관도 개경으로 돌아왔다. 예종 4년 11월 윤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정에서 높아졌다. 윤관이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라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였다.
예종은 그 요구를 거부했지만 신하들은 좀처럼 물러나지 않았다. 예종 5년 5월 재상 최용사 등이 대간과 함께 상소하여 윤관 등이 패전한 죄를 문제 삼았다. 예종이 이를 듣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자 최용사와 간관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출근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예종은 윤관의 공신호를 삭탈했다. 예종 5년 12월 예종은 윤관을 복직시켰다. 이에 윤관은 사직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예종이 교서를 내려 이를 윤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5달 뒤인 예종 6년 5월 윤관은 세상을 떠났다. 예종 10년 금을 건국한 여진은 2년 뒤에 고려에 국서를 보내와 형제 관계를 요구했고 얼마 뒤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고려에서는 경론 끝에 이 요구를 받아들여 금에 사대하기로 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 그렇지만 금은 고려에 대해서는 동북구성을 반환받았다는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었다. 인종 3년과 인종 4년에 각각 료와 송을 멸망시키면서도 동북구성을 반환받을 때의 약속대로 고려를 공격하지 않고 우호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 고려는 실질적인 성과도 하나 거두었다. 서희의 담판으로 거란이 강동 욕주라는 압록강 이남의 땅을 고려해 주었지만 아주 중요한 지점인 보주만은 넘겨주지 않았다. 그런데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거란을 공격하고는 보주를 고려에 양도해 준 것이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 이남을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다. 동북구성이 있었던 곳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은 조선 세종대에 육진이 개척된 지역이다. 조선 세종 21년 8월 세종은 김종서를 불러 공엄진과 선출량비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윤관의 동북구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게 했다. 세종은 윤관의 동북구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치밀하게 육진을 개척했고 그 지역을 반환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윤관의 동북구성이 있었기에 조선은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고 이로써 지금의 한반도 영토를 확정할 수 있었다.